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도 이제 기업 설명회 IR이 개최가 됩니다. 자, 지난 이제 두 번의 IR에서 자료가 3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46페이지인데, 이번에 또 53페이지로 좀 더 늘었어요. 지금 할 때마다 이제 과거하고는 IR 자료가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 뭐 디자인도 좀 바뀌어 있고, 이제 PDP 파일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HLB 생명과학의 유증,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의 유증 전환사체, 이런 이제 자금 조달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29일 주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에 IR에도 상당히 뭐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는 이제 뭐 금요일날 22일날 어제 나왔죠. 아침에 이제 11시쯤에 나왔고 시간대가 조금 이제 두 번 나왔는데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시부터 4시 반까지 여전히 뭐 1시간 반 정도 잡혀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미래에셋 정권입니다. 여러 정권사를 좀 돌면서 지금 IR을 진행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외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PT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자료가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월요일 날 올라오는데 금요일 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회사가 최근에 어떤 분위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사이트는 거래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IR 자료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이제 IR을 하는 회사들의 PDF 파일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35, 436 관련되는 부분에서 첨부 파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니까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은 빨리 내려가고 변화된 부분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장은 기존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항서제약의 차트, HLB 주가 차트, 요 부분도 똑같고요. 진단하고 치료 관련되는 부분.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지금 중요해 보이죠. 왜냐면 이 다음 주 같으면 29일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면 주총 때 이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포드파 골데이트로 올 16일까지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뭐 빨리 당겨줄 수도 있고 확률 자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 높아지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자문위 개최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논란의 뭐 거리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서제약의 이제 감리주목 같은 실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VAI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뭐 서류 작업하면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격 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리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정까지 가는 단계니까 예. 이전에 이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의 어떤 흐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업화 관련되는 이후에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어떤 국면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지점에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레벨업을 기해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그 생명과학과 제약 관련해서 이제 국내의 독점 판매권을 제약에 부여하면서 제약이 3월 달에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생명과학도 이제 쫓아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1,500억대 유증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또 테라피틱스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앞서 제가 이제 항서제약이라든지 뭐 중국 그 루산나나 중국의 준시라든지 베이진사 보면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대부분 뭐 한 30개가 넘는다든지 50개가 넘고 항서제약도 이제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NDA 신청 그 후보만 10개 정도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단일 이제 원 프로덕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리보세라니 위에 확장도
이제 지분 뭐 M&A를 통해 가지고 이미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페틱스를 통해서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근데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려고 하면 R&D 가치가 높아야 되잖아요. R&D 가치가 높다는 말은 이제 삼상에 이제 있는 부분이 얼마나 좀 되느냐. 그러면 이제 테라피틱스가 안구우두증이라든지 신경염, 각막염이 삼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모세포전 관련되는 부분은 이상만 하더라도 뭐 이미노믹의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상에도 결과가 좋은 다음에 ND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지분율의 정대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전체를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죠. 그리고 이 가티는 베리스모 장기 지속경 주사제는 HLB 제약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HC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추가됐네요. 안티오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암이 이제 초기에는 뭐 한 5cm 미만일 때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 산소라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차단해서 말려 죽이는 게 안티오 이제 제네시스의 기전이다. 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제프 타켓으로 여러 걸 하는데 이제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멀티 타켓 형태가 아니라 베제팔2를 타켓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생혈관 신호전달 관련되는 부분들도 표적항암제 여러 이제 타켓이 있는데 신호전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포막 밖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항체치료제, 그러니까 아바스틴 같은 경우나 사이담자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블러킹을 하는 거고,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분자 물질이니까 세포막 투과가 용이하거든요. 항체는 이제 분자 구조가 크니까 세포막 밖에서 이제 표적 타켓을 블락킹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서 이 신호전달 체계, 결국은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관련되는 과정에서 캐스케이드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타켓을 때려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베제팔2 형태를 타켓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바이엘의 소라페님이라든지 에자이의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 타켓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케미칼 의약품은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것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항암제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리보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일 타켓 형태로 돼 있다는 부분들이 요지고, 이제 이번 이제 그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약물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바시주만, 그러니까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밖에서 블락킹을 하는 거고요. 리보세라님은 세포막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신호전달 체계에서 이제 블락킹을 해서 이제 효과를 내는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보세라님이 선택성이 우월한, 왜냐면 이제 이 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구조가 한 450까지 되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선택성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의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 타켓 형태로 베제팔2를 타켓하는 부분, 여기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님이 신생혈관 억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아바스틴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혈관이 몰려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단순히 이제 신생혈관 억제뿐만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했을 때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다루는 게 T세포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의 그 침투력 증가한다는 말은 암세포 주변에
종양 미세환경 관련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면역감염 억제제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 정상화를 시켜주면서 이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제 리보세렌과 캄네즘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캄넬리주마브의 T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암 제압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블라킹이 아까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세포 쪽에서 블라킹하는 게 PD-L1이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쪽에서 블라킹하는 게 PD-1 계열이라 보시면 되겠죠. 캄넬리주마브는 PD-1 계열이고 그 경쟁사인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PD-L1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킹을 여기에서 이제 블라킹을 하는 거죠. 예. 암세포 쪽에서 블라킹을 못하게 만든 거고 PD-L은 암세포 쪽에 이제 이 타켓에서 블라킹을 해서 T세포가 이 부분들을 접근을 안 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은 이전하고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20개월을 넘었다는 부분들이 그 다음 키오피니디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타 이제 1차 지표, 2차 지표, 그 다음에 비바이러스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 부분. 자, 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머크의 키트루다고 그러면 여기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2022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다. 20개월은 넘었는데, 이게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임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로슈의 티센트렉하고 엑셀리스 카보잔티닙, 요 2차 치료제인데, 요거 이제 같이 결합해서 1차 치료제 임상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 임상 중단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인과 캄넬이 가장 작다. 그만큼 부작용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하고 뭐 여기는 굉장히 부작용으로 치료 중단율이 실제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보면 77% 정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맨니지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5월 16일 퍼드파 골 데이터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리뷰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뭐 정기주총 29일 때 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결정적인 이제 허가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뭐 미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빠르게 이제 이후에 NCCN 뭐 등재라든지 PBM 등재, 9월 달에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은 5월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HLB의 달라질 미래, 요것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베이진사의 매출이 작년도에 3조거든요. 그거는 FDA 3개 약물을 가지고 있죠. 항암제 라인에서 2019년도부터 이제 허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부터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브루킨사 같은 경우에도 한 2조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DA 허가 약물에서 뭐 불가능한 어떤 영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언맨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7년, 2029년도에 3조까지 보는 어떤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거는 최소 다 1조는 다 넘어갔습니다. 피크 매출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율 자체가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마브이 원체 일단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PBM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승인 이후에 뭐 에자이, 뭐 베이진사는 앞서 영상에서 20배 가까이 나스닥 상장 이후에 올라갔던 부분에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보다 더 이제 윗단에 있는 폐암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적응증 확장,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작년에 25% 증가했던 이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로슈의 단점이자 이 둘 다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한 게 이제 리보세린 캄넬주마브이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마케팅 파워 이 부분 중요하죠. 20개월 넘겼던 부분, 간기능이 떨어진 RB2에서도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 출혈은 이제 아바스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슈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발병 원인은 뭐가, 이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 오피니언 니드라든지 마이팔 교수가 프랙티스 체인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앞서 소개했던 내용들이고요. 기존의 동일한 내용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성 이 부분은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 뭐 앞서 다른 어떤 이제 개발사와 마찬가지로 이 간암 1차보다 더 큰 게 사실은 폐암 쪽이죠. 그래서 폐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위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임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골라서 이제 3상으로 할 것이고,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네오에조반트라든지 오조반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에 확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 글로벌 시장 진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에 진행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 쪽에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권,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주로 보면 이제 40개 주 이상의 판매 면허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 요 부분도 최근에 추가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서 오늘 추가됐던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관련되는 부분들, 리보세라님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서 IR 자료에 좀 첨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순간인 만큼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